안녕하세요. 룰루랄라 복더 빵빵 양인숙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마지막 시간인 개정 관련 FAQ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 임대료 상한, 전월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면은요. 2020년 12월 10일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6월에서 1월 사이에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6월에서 2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예로 보면은 2020년 1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까지인 2020년 11월 10일 0시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2020년 12월 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만료일 자체가 2022년 12월 10일이다 라고 하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년 10월 10일 0시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법 당시에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다 라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6월부터 1월 전까지니까요. 그런데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나한테도 과연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나? 라는 문의가 또 빗발쳤는데요. 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등의 사유로 거주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분들도 임대차 계약 만료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묵시적인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라고 봐야 하는지 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을 해서 내용이 도달이 돼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갱신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아예 강행 규정으로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약정을 했다고 해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로 했는데 사정상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은 기간인데요. 6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서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 방식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찍히는 이런 내용 증명 우편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다라고 하면 발송한 날짜보다는 도달하는 날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구두나 문자 메시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자 간에 녹음을 해놨다라고 해도 이거 역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고 합법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불법으로 둘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갱신 거절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1호부터 9호까지 이미 살펴봤고요. 이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느낌으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를 줄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은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하던가 아니면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해외로 파견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한 사유 말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줬을 때 사실 갱신 거절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확대를 해서 임차인을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 부분에 법인이 나오는데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직접 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올라왔는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임대료 상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상한 제한은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한일 뿐이고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계약 갱신할 때 차임 증액 관련된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눈여겨볼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건데 사실 임차인의 의사에 많이 달려있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하고 5%만 증액을 해서 2년을 더 거주할지 아니면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기존의 2년을 보장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4년 거주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차인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 계약 연장 합의를 했는데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임대료 5% 범위 내로 또 조절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계약 연장 합의가 있다 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5%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의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에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월세 전환 부분인데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전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임차인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전환되는 금액 자체는 10%와 기준금리 0.5 플러스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기준금리에서 3.5% 더한 그 4%가 10%보다 낮기 때문에 4%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할 때 전세가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이었었는데 이걸 보증금 3억을 하고 나머지 월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 곱하기 4% 하면 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800만 원을 12달로 나누게 되면 대략 67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보증금 2억 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차액 보증금 3억에서 곱하기 4% 하면 1200만 원. 1200만 원을 12달로 하면 100만 원으로 돼서 월세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변경된다 라고 하면 존속 중인 계약에 적용이 되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21년 3월에 4%로 해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21년 8월에 2.5%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21년 8월 이후건부터 2.5%로 변경이 돼서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2021년 3월에 계약된 4% 금액까지 소급이 돼서 2.5%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종료 후에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내용이 관건이었는데 주임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5% 이상으로 대법원의 조정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